예, 지금 저희 소개해 드릴 거는 기업에 어떻게 그 화학물질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조금 뭐 긴장되긴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분도 만나고 이제 시민단체분도 만나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하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지만 이제 화학물질 관리하는 이제 환경 담당자들은 어디 갈 때마다 약간 좀 죄인 느낌이 조금 들어서 약간 주눅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거 활동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또 기업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쓰게 되면요. 일단 뭐 저장 시설이 있을 거고요. 이 저장 시설이 있고 사용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듯이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액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크놀리로 들고 와서 우리 저장 탱크들 있죠. 탱크들로 쓰고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저장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만드는 제품들이 있을 건데 이 가스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장 바운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장에서 그 가스나 이런 케미칼을 쓸 때는 각각의 법에 따라서 저희는 기준을 받고 그 법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그 내부 기준을 잡아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 이제 환경법 말고 다른 법들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스, 고압가스들 이제 본배로 들어오는 고압가스들을 해서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줄여서 이제 고법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해서 그 저희게 사업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물질들을 들어오는데 요것들은 이제 고법 같은 경우는 산자부 소속입니다. 그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위험물 관리법, 고법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업무하는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 관할된 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앞에 있는데 앞에 있다고 어느 게 낮고 높다는 아니고요. 그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 관련된 법이 화평법이라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글씨를 못 써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모든 화학물질 한 뭐 수십만 정도 되는 화학물질을 이제 그 유해성과 위해성을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물질 등록된 것만 영업을 해서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화학물질이 이제 등록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안에서 이제 노동자를 위한 법이 산안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누출돼서 여기서 만약에 누출돼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산안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화학물질이 터져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이제 주민에게 영향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시설에 리크가 나서 이만큼 이렇게 나가서 여기 이제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법이 이제 화관법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 되고요. 그래서 요 화관법과 이제 화평법이 이제 환경부 관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업장에서는 기준을 가져가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내부 기준을 가져가서 이제 업체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법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중에 역할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활동하는 것들은 이제 뭐 다 관련이 좀 있긴 한데 화평법하고 화관법이 있고요. 이제 이건 다 앞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화평법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고 얘는 구미불산 누출 사고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좀 기촉제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에서 2번 불산이 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다 앞에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행이 되어갖고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담으로 저는 이제 구미에서 살다 올라왔는데요. 예, 구미 물산 누출 사고 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옥계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이게 주거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신규 아파트들 있고 여기에 사공단이 있었습니다. 사공단 있고 사공단 요 끄트머리에 그 휴블로브라는 누출된 사고가 난 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농가들 있었고요. 바람이 일로 불었습니다. 요게 2012년 추석 연휴 전날이고요. 저는 이제 3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 가족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때 저희 애들이 유치원 때인데 아파트 놀이터에 놀고 있었고요. 여기 사고가 터졌는데 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쪽으로 불어서 그때 여기 이제 근무자 하시는 분들 좀 다치셨고 돌아가셨고 여기에 그 뒤로 여기 그 농지 쪽에 저거 농사 몇 년간 못 짓는 거 팻말 붙이고 다 수거하고 이런 사고들이 있어서 화학물질 관리에는 좀 이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때는 이 업무는 하진 않았었고요.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사업장 소개하고 화학물질 저희 관리 현황하고 비상대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하진 않겠지만 저희 하는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예, 저희는 사업장은 예, 이쪽에 원롱면 쪽에 저희 사업장이 있고요. 배후 단지로 이렇게 다 저희 협력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은 이제 케미칼 쓰는 공장이 7공장, 8공장, 9공장, 10공장은 이제 신규로 지었고 아직까지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뭐 디스플레이 LCD부터 OLED까지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저희 관심사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은 이 화평법에 의해서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다 화학물질 안전원하고 뭐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이런 쪽에 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화관법에 의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저희가 설치 검사를 받고 인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에 이제 따라서 저희는 이제 크게 나누면 도입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저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해서 사용하는 사용 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폐기 이상 발생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게 세 꼭지로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신규 화학물질, 뭐 기존 화학물질은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신규 화학물질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생산 부서에서 우리가 A라는 물질을 A라는 제품의 화학물질을 사용할 거야라고 저희한테 인폼을 저희 부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그 A라는 화학 제품 안에 뭐 가나 다라가 있는데 이게 성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법에 접촉을 받고 이런 것들을 MSDS라는 거 다 들으셨죠? 물질 공정안전 자료 이렇게 해서 MSDS를 저희한테 주면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화관법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질, 대기, 폐기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 이 담당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 하는 친구, 요거 법, 요 법, 요 법 그리고 쓰고 나면 이제 여기서 폐기물로 가든지 폐수로 가든지 이렇게 나갈 거고요. 뭐 대기로 또 저희가 일부 처리해서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요 관련된 법 담당자들이 각각 다 저희 회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물질을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법적이 투촉되면 못 쓰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를 하는데 이 물질은 폐수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또 못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필터링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학물질 사전 심사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한 다음에 검증이 되면 그때 구매 발주가 나가게 됩니다. 요새는 발주가 뭐 서면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으로 해서 주문을 하면 그 쓰는 쪽에서 우리 이거 사줘 그러면 이제 구매부서에서 알아서 발주해 줄게 하고 발주를 내주는데 거기에 인트락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하지 않는 코드는 아예 발주가 안 나가게 이제 코드를 막아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공장의 바운더리가 커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서 하는 공장이다 그러면 뭐 가서 뭐 너 이거 써 안 써 이거 써 안 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막아놓고 구매 시스템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오케이 해서 다 발주가 나가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저장소별로 해서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요 법들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전체 법에 대해서 인허가 각각 부서가 따로 있고 그 인허가를 저희 이제 관할청에 아니면 시나 이제 관할청에나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 저희 내부 교육하고 안전보호 지급하고 작업환경 측정, 뭐 특수관광검진 이런 거 다 이제 노동자들의 산안법에 의해서 다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이제 마지막에 쓰고 나면 이제 생산 장비에서 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폐수 처리장하고 대기 방지 시설 그리고 폐수 배출 방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배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기 쪽, 폐수 쪽, 폐기물은 우리가 산에 처리 못하는 것들은 이제 위탁 전문 기관에 전문 업체죠. 업체에 그래서 위탁 처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학물질 누출되게 되면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일정 양의 법에서 규정한 일정 양 이상이 누출되면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 체계나 비상 훈련 같은 것들을 저희 진행을 하고 뒤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전체 프로세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질문도 좀 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 사전 심사를 하는데요. 반입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노되면은 다시 반려가 됩니다. 반려가 되면 전체 구매하고 나중에 쓰게 되는 이런 사전 심사가 있고요. 수입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가 구매 발주가 나간 뒤로 저희가 또 환경청에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들은 국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물질에 대해서 인허가도 받고 뭘 다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저희 거에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화학물질 수입하는 거는 외국에 있는 제조업체들한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잘못 수입해서 잘못 쓰게 되면 다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저희가 수입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또 시스템으로 필터링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수입 신고가 누락됐다 그러면 반려하게 되고 반려하게 되면 이게 또 보세 창고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창고를 꺼내려면 세간에 세금을 내고 꺼내와야 됩니다. 관세를 내고 꺼내와야 되는데 이 관세에 신고를 못하게 저희가 인트락을 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관세 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관에서 나와서 너 이거 빼가도 돼 하는데 국내에 들어왔지만 저희가 막으면 이제 저희 환경부서에서 막으면 그것도 못 빼간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좀 다 막아놨습니다. 인터락으로 해가지고. 네, 다음은 요거는 저희가 신규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화학물질을 탱크로리에 담고 유해화물질을 출발해서 어떤 이제 공급자가 수급자한테로 보내줄 때는 관할 지청에 이동 루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루트를 벗어나면 안 되고 과속해서도 안 되고 2시간 이상 운전해서도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이 또 다 있습니다. 화환법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납품하는 쪽인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저희가 받는 유해화학 물질이 출발 지점에서 그분들이 출발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 사업장한테 들어올 때까지 루트를 다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가지고 다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2시간 이상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정된 위치를 벗어났는지까지 저희가 회사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산에 와서도 뭐 위반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이 여기에 이제 탱크로리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류턱이 돼 있어서 만약에 흐르더라도 이 안에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이제 4분의 1, 법으로는 4분의 1만큼인데요.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고 작업 표지판 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인목, 나중에 차량이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인목 붙이게 돼 있고, 그리고 체결을 할 때 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체결부에서 탈락돼가지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호수가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목을 또 고정해서 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드를 좀 설치해 놓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또 많이 나는 것들이 뭐 염산에다가 가성소다를 부어버리면 이제 산알칼리가 반응을 해서 막 부풀어 오르고 터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구경이 달라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산용 하고 가성소다용 이렇게 다 그 배관 구경을 다 다르게 하고, 예, 실수로 못 꽂게
오늘 뭐 이렇게 휴먼 에러가 나지 않도록 뭐 풀프루프라고 많이 얘기들 하긴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색상도 다 별도로 다 다르게 해놓은 거고, 요거는 좀 다른 시스템인데 요게 대당 1억 정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게 한 구멍에. 요거는 이제 더 이중 장치로 해놓은 건데 뒤에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면은 2번 검사를 그 출발할 때 그 자체 검사를 하고요. 그 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저희가 오면은 납품업체에 요게 기사분하고 아니면 선탑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 쪽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저희가 주입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그 대당 한 1억 넘는다는 건데요. 요게 이중 체결 장치입니다. 보통 혹시 그 주유소나 이런 데 보면 차량 넣을 때 말고 차량에서 그 주유 탱크나 넣을 때 이렇게 커플링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 커플링하고 조금 다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끼우면 한번 체결하고 또 뒤에 락이 한 번 더 걸려 있어갖고 또 탈락이 안 되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 세척하고 자동 가압을 해서 이 호스에 문제가 있는지 N2를 이제 질소를 넣어서 먼저 이제 케미칼이 지나가기 전에 얘가 잘 부착이 됐는지 압은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액을 넣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생산 케미칼 쪽만 다 좀 돼 있고요. 일부는 대부분 돼 있는데 일부 좀 이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약품 되면은 이제 저희가 또 탱크를 이제 주입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오버플로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너무 과충전하면 누출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그 주입하시는 기사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안에 탱크의 용량이 얼마나 찼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밖에 아예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약품 주입구 이제 확산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에 있고 탱크가 있으면 이제 밖에서 보통 이렇게 아까 앞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주입하게 돼 있는데 요게 주입하게 되면 만약에 기화돼서 날아가면 주민들한테 이제 그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신규 공장에 다 싸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집을 지어가지고 다 싸서 그 안에서 셔터 닫고 문제가 되더라도 이 안에서 배기로 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별도 이제 시스템을 좀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AI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건 저희 내부 근무자들이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인공지능으로 좀 카메라로도 인식할 수 있게 좀 해보자 했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현은 되진 않았습니다. 빠른가요? 계속 빠르지네, 많이. 예, 그리고 저희가 케미칼을 그 탱크로 이렇게 탱크에 들어오게 되면 탱크에서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장비가 안에 수백 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분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공급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인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그림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 공급 유닛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펌프가 만약에 있으면 이 탱크에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서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중 배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아니면은 뭐 PVDF라고 테프론 재질의 어떤 좀 화학물질에 강한 이런 재질로 배관을 이렇게 가면은 그 밖에 PVC로 투명 PVC입니다. PVC로 이제 쌌습니다. 싸가지고 이걸 전체 저희 생산 시설까지 보내줄 때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요게 안에 배관이 들어있고요. 투명 PVC로 해가지고 다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에가 리크가 나면 여기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이면 거기에 전부 다 리크 센서를 다 박아놨습니다. 한 수천 대를 박아놓고요. 공장마다 수천 개를 박아놓고 거기서 울리면 제가 가서 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제 배관이 하나 있고 외부에 투명 PVC가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공급을 이중 배관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알람이 울면은 저희가 어디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그 리크가 됐는지 감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EMO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제 비상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체 공급 중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안전보호구 저희 착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사고가 나면 조금씩 리크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주민한테 확산되는 게 아니고 내부 이제 근로자들이 일단은 먼저 다 접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근로자들이 어떻게 저희 입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근무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착용해야 되는데 다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너 저기 일상 증업할 때는 이렇게 입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케미칼 누출되면 불사는 이렇게 입고 불사 아닌 건 이렇게 입어.
그리고 불산이 대량 리디크가 나서 우리가 가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 안에 이제 법에서는 이제 1형이라 그러고 보통 뭐 우주복 같이 생겼다고 우주복 그러는데 레벨 A형이라고 미국에서는 레벨 A형이라고 부르고요. 유럽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1형식 보호복, 요게 3형식 보호복 이렇습니다. 그래서 1형식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에 한 300만 원씩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리크 포인트마다 이거를 2개씩, 1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들어가서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 리크가 나면 먼저 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다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 교육은 이거는 법적인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사원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케미칼을 받아와서 작업을 하든 소분을 하든 옮기든 이런 거 할 때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이제 관리자를 이제 그 법적 교육 32시간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이상의 어떤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이 관리자를 선임돼 가지고 그 관리자가 다 거기 입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 한 330명 정도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하고요. 단일 사업장으로 한 300명 이상 되는 관리자 선임한 데는 저희 회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법적으로는 뭐 한두 명만 있으면 2명 이상만 돼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300명 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에서 사내 집합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취급자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거의 저희 회사의 장비는 이제 밀폐되어 있고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질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만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한 6,000명 정도를 매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 외부에서 전문기관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미까지 합쳐서 한 3만 명 되는 분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오신 그 식당에 계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은행에 계신 분들까지 다 교육을 저희가 2시간씩 해드려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내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예, 그리고 법적인 그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문구나 그 유해 위험 뭐 그림하고 이런 것들 다 법에서 규정한 들이 있습니다. 다 위험물 고법, 화관법, 산안법에서 규정하는 그 법적 스티커들이 있는데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들은 당연히 붙였고요. 당연히 붙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신고 대상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누출됐을 때 주변에 영향이 많은 물질들을 이제 사고 대비 물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유해한 물질들을 이제 관계 그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출이 되면. 근데 이게 작업자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신고 대상인지 얘가 신고 대상인지 이 쓰는 물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별도로 해당되는 설비마다 이런 걸 다 붙여놓고 신고를 해라. 누출되면. 그러니까 그 외부에 바로 신고해야 되지만 저희는 내부에 또 소방차하고 소방대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하고 그분들이 먼저 뛰어가서 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제 또 리크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별도 제작해서 붙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배관에도 다 붙여놓고 200을 했으면 무조건 신고해라. 네가 뭔지 몰라도 된다. 어디 위치에서 뭐 새고 있다는 것만 이제 알려달라. 이런 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리면 수천 군데 리크 센서를 박아놨지만 그래도 이제 신고를 해줘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관리라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주역 그 사회 고지라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제 월롱면에 있는 사업장이고요. 여기가 덕은 4리, 여기 덕은 3리가 되는데 저희가 화관법에서 보면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이 영향이 갈 건지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영향 범위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덕은 3리 이쪽 부분하고 4리 이쪽 부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안쪽에 사시는데. 여기가 이주자 단지, 여기 상가 있는 부분하고, 여기 앞에 식당들하고, 원룸들 새로 생긴데, 요 정도 저희가 영향이 범위가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 고지를 해야 되고요. 요건 다시 샘플로 하나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그건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향 범위가 나갔는데,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역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화관법, 화평법 나오기 전에 유해물질관리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에도 있었는데 이게 그 산안법도 그렇고 PSM도 그렇고 이렇게 주민 고지를 해서 명확하게 근거 남기고 하는 법이 이 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주민 고지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는 저희가 보시면은 요 부분은 이제 덕은이 쪽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장님하고 이제 주민 부인 회장님하고 이제 여기 이제 저기 뭐죠?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 받고 있는 모습이 요거 제거요. 요것도 전데 이제 여기도 가서 이제 두 분 모시고 하고 있고 여기는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 회장님까지 다 와서 저 계신데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 모여서 저희 협의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공사하는 분들 모여서 그 사장들 모아놓고 안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화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사인을 받아서 좀 두고 있고요. 지금은 이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앞에 이런 걸 양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올해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응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외부 누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 훈련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월에 1회 정도 저희 각 조직별로 예를 들어서 3교대 돌면 3교대가 한 번씩 다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다 계획을 짜서 그렇게 다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 민간군 훈련도 합니다. 저희하고 파주시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랑 군이랑 이제 또 관이랑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데 올해는 좀 크게 했습니다. 국가 대응 위기 훈련이라 해서 을지 훈련하는 그 훈련하고 같이 해가지고 뭐 보시면은 환경부 등 제 파주시에서 오셨었고 민간군에서 한 30개 단체가 오시고 거의 한 600명 들어오셔가지고 했고요. 군에서 300명, 관에서 200명, 그리고 저희 쪽하고 업체들 해서 한 150명 이렇게 투입하고 뭐 헬기도 4대 오고 좀 크게 좀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이게 접경적이고 이 군부대들이 많다 보니까 단점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화학물질이 만약에 누출되면 여기 11 화재방대대라고 영태리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도와주시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화성방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매년 저희가 경년제로 하고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11 화재방대대에서 오셔서 저희 쪽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민은 이제 그 덕은 삼리사리 이장님하고 거기 어디죠? 월농면의 그 이장님 대표 이렇게 오셔서 하셨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 유출되면 CMS라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통제실이라고 센트럴 모니터링 시스템 뭐 이라고 CMS라는 게 있는데 그냥 중앙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체 센서랑 CCTV랑을 다 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이제 불이 났다거나 유틸리티가 저희가 다운이 됐다거나 리크가 감지됐다거나 이제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워터 리크가 한 2,000군데, 가스 리크가 한 5,000군데, 케미칼이 한 500군데 정도 리크 센서를 박아놨습니다. 전체 공장에다가. 지금 이거는 조금 2년 전의 숫자라서 조금 더 바뀌었을 겁니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게 전체 중앙에서 관제를 하게 되고요. 관제돼서 되면은 위기 대응해서 바로 저희가 소방차가 한 대, 구조차가 한 대, 응급차가 한 대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여기서 바로 이제 또 소방서에 일단 제일 먼저 소방서에 연락을 하거든요. 화학물질, 뭐 다친 거 그리고 화재나 다 소방서에 먼저 연락을 하면 제일 먼저 대응 주십니다. 그렇게 전파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날 때는 이렇게 안 하고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플러스 왼쪽 플러스 보시나요? 저게 지금 파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별로 나와 있어요. 암모니아, 염소, 용산, 불산 다 있는데 영양분사들 근데 염분학을 일단 M4를 띄워놨고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한 내역이 쭉 나오고 주소부터 담당자 전화번호 나오고요. 어떤 위험 물질인지
연소고 유해성이 뭔지, 사고 위험성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고 영향법도 나오고 보시면 이렇게 다 고지를 하게 돼 있어서 요거는 만약에 파주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해놨는데 이게 전체 보고 싶다 그러면 화물질 안전원에 들어가시면 전체 무조건 이거를 법에 신축받은 사업장을 다 띄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전국 사업장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금니 입대로 한 270명 정도 나간다. 그리고 방제 설비는 뭐 이렇게 부업대소와 뭐 산소 마스크 조금 이렇게 있고 경보 전달은 어떻게 한다. 사내 방송하고 사인하고 민방위 훈련용 방송 배치하고 저희도 이거는 이제 원로면하고도 돼 있고요. 이 도건이 이장님하고는 기상연말 쪽에서 이제 전화번호 알고 있고 유출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한 요만큼 세서 저희가 이제 닦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연락을 안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유출이 더 진짜 밖에 나갈 정도다 그러면은 이장님한테도 연락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피장한테 이건 이제 소산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본 누출됐는데 소산이라는 이제 긴급으로 해서 이 지역을 이제 대피해야 된다는 소산을 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소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양이 나갔는데 이걸 대피하겠다고 나가서 들이마시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화재도 그렇지만 일단 화장실에 이제 물 있는 데 들어가서 이제 다 밀폐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건 왜냐면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분들도 방송료를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방송료 쓰고 잘못 쓰고 나가시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밀폐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정말 대량으로 누출이 돼서 이걸 주민 대피를 결정을 하는 건 시에서 결정합니다. 시에서 대민 수사해 그러면 이제 그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 대피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정도 양으로 들려 그러면 거의 공장이 뭐 반파 이상 완파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있고요. 주민행동 요령 있고. 그래서 대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있다면은 그 시에서나 저희가 연락 드리는 대로 좀 따라주시는 게 더 안전하실 거다. 실내 대피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누출되고 지속적으로 누출된다. 한 번은 빵 터지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소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들 뭐 어떻게 해라, 15분 씻어라, 그리고 병원에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비상연락망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법정 양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양식으로 해서 주민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네,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폐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도 담당하시나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옆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시니까 네. 아니 폐수에도 유해 화학물질 컴퓨터가 나갈 텐데 뭐 예. 저는 이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해 물질들이 계속 네, 맞습니다. 추출되는 상황인데 네. 그거를 이제 보통 말단에 TMS 설비가 있어가지고 네. 총입이나 총질소라든지 BOD, COD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생태 독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샘플을 하다가 네.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떤 주기로 그걸 검사를 하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보통 TMS 설비가 지금 여기 환경단체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물타기를 해요. 원래는 못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BOD 수치가 높다 그러면 거기다 생수를 부어가지고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만 속이는 형태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생태 독성에 관해서도 그런 물타기를 하지 않기 위한 감시 체계, 프로세스상의 감시 체계가 있는지 두 가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채소에서 뜨는 거는 저희는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오지는 못했고요. 한 주 단위로 저희는 채소를 해서 맡기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건이죠, 사건. 여수 쪽. 농도 조작했던, 배출량에 관련해서 이제 농도 조작했던 그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계획서도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도 내부 감사를 정말 힘들게 받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자체 감사도 있고, 계열사 감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타기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배관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30만 톤이거든요. 하루에 30만 톤을 쓰고 30만 톤이 나가는데 거기에 물타기 하려고 그러면 예, 적어도 뭐 그런데 예. 아 최소할 때요? 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 여기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제 회수 처리장 여기 LG 스프레이 회수 처리장은 자체 처리 있고요. 1차 처리해서 회수 속말 처리장이라고 전체 이 단지 전체에 대한 회수 처리를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회수 스프레이에서 법적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거보다 이제 회수 처리라고 보면 그거를 다시 처리해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 회수 처리장 이 부분은 이제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MS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생태 독성 부분이 있는데 TMS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뭐 낮추기 조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환경부에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가지고 좀 걸려가지고 뭐 구속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뭐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피해 보는 게 더 크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이득이 있고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더 크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 생활을 하면서 도둑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생태 독성 부분 말씀드렸는데 생태 독성이 이제 TMS만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채수에 의해서 별도 생태 독성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TMS처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그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물 떠서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의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뭐 큰 틀에서. 예, 저희가 뭐 단독으로 해가지고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에서 관리하시는 폐수처장이 있어가지고요. 종말 처리장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월급쟁이라서 그거 이렇게 숨겼다가는 월급 못 받고요. 바로 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저희 여력이 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화관법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법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만약에 이 기준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잘못하면은 매출액의 5% 과징금이거든요. 매출액의 5%면 저희 같은 회사도 망합니다. 바로.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협력업체가 많잖아요, 주변에.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잘 시스템이 돼 있나요? 저희가 시스템을 전체를 그 아까 뒤에 배우지구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안전하고 환경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관리하시면 된다, 어떻게 인벤토리를 구축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저희가 시설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시설들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가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환경, 안전, 유틸리티 부서나 이런 데 같이 가서 좀 봐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스프레이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뭐 법적이나 시설 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LG 스프레이는 이제 거기에 단점이 뭐냐면 이제 많은 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가 나도 크게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협력단체도 그렇고 소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공장마다 우리 파주시에 공장이 수도 없이 많고 그다음에 집하고 이렇게 밀접해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사해야 될까? 어느 정도 양을 사용을 해야지 조사를 할까? 뭐
1년에 한 번만 사용해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정력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근데 지금 엘리스페이 같은 경우는 일정량을 연간 사용량 어떤 이제 종류별로 사용량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제 나오는데 그거 규모 미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파주시에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조사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잘 관리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조금 아까도 이제 잠시 거론을 했지만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안전 쪽도 그렇고 보건 쪽, 그다음에 뭐 폐수, 대기 이런 고급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있을 때 그런 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화학물질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이 소규모 공장,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은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강화된. 그래도 최소한의 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환경안전협의회라고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협력업체들하고 여기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이용을 하셔서 그게 이제 이 화학물질 부분도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 때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조사가 되고 어떤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하셨길래 네. 아까 여기 보면 유해가족의 역사 보셨죠? 연소 네. 보셨죠? 그게 파주시 홈페이지에 물질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올라와 있진 않아요. 모든 업체가 다 올라와 있진 않아요. 근데 화학물질 안전원에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거 언제 찾아봐요? 그렇죠? 어떤 공장이 있는지 사실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지역 대비체계 구축하면서 연구 용역을 하나 발표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위해 관리 계획서를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고지할까? 우선으로 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4대 모임 자리에서 어떤 물질들을 취급하는 공장이 우리 동네에 있는지 알리는 역할까지 어떻게 하면 그게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을까? 그런 연구과제가 지금 올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아마 더 이걸 갖다가 가깝게 또 더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지자체가 움직이는 게 지금 훨씬 늦게 작동하고 있죠. 위에서는 지금 계속 뭔가가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 만들기까지도 환경부의 표준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나마 그걸 받아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상대응 훈련하는 것도 나왔었잖아요. 비상대응 계획도. 근데 파주시가 갖고 있는 거는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 계획만 있지 비상대응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다음에는 비상대응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마쳐도 되겠죠? 네. 오늘 또 설명해 주신 기업을 대표해서 설명해 주신 이창원 강사님께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